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경제 현황 다뤄볼 예정입니다. 송민서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역의 소식과 사건들을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집중 취재의 송민서입니다. 먼저 오늘 집중 취재의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구치수원 구미 이전 반발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항 이전 논의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구 지역 15살에서 29살 청년 실업률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성추행과 대학 측의 은폐 의혹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봉화에서 발생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77살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나온 뒤에도 대구 아파트 청약 열기는 이어졌습니다. 네, 방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2019년 대구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대구경북연구원의 임교채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경북연구원 경제동향분석팀장 임교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는 그야말로 세계 경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우리 지역 또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는데요. 작년 한 해 어떤 경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요? 예, 전반적으로 이제 대외적인 수출이 둔화되고요. 네. 이게 내수 시장에는 그 소비 부진으로 해서 전체적인 경기가 굉장히 하향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국내 그 제조업체도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력 산업인 자동차나 조선 같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증가세가 아주 미약한 수준의 어떤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서비스업도 민간 소비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 둔화로 인해서 서비스업 생산 전체가 이렇게 감소하는 약간의 소폭 증가하는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조업의 어떤 구조조정 그리고 고용 부진, 이로 인한 고용 부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산업에 진입을 하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게 많지가 않고요. 이래서 전체적으로 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경기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소비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소비 심리까지 악화되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올 네. 한 해는 또 어떻게 펼쳐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2019년 상황은 어떨까요? 네, 2019년도 정말 어떻게 경기 상황이 흘러갈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2019년도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올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19년도도 크게 경기가 좋지는 않지 싶습니다. 대구의 경제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내 보면은 빈 가게가 참 많고요. 대출 이자란도 모든 것이 다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2019년도도 좀 어렵겠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좋아지면 좋겠지만 지금 인건비도 오르고 모든 최저임금도 오르고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여파가 계속 한동안은 갈 것 같습니다. 요즘 알바를 구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리도 잘 안 나고 좀 용돈 같은 것도 부모님이 좀 어려워하시거든. 그리고 일단 밥값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대학가도 너무 비싸서 이제 먹기도 좀 힘들고 그런 부분에서 좀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좋게 전망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그러게요. 예, 어떻습니까, 박사님? 시민들의 이런 예상이 전문가들의 예상하고는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한가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사실 현실과 같고요.
그 기존의 어떤 지표와 실물 경제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어떤 전체적인 산업의 문제, 또 제조업의 문제, 서비스업의 문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가온 거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입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볼까요? 대경연구원에서 이 2019년 전망에 대한 자료 발표하셨죠? 예. 그 지금 대구 경기는 전반적으로 수출이 조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은 지금 대구의 어떤 소득 수준을 담당하고 있는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 구미 지역이 그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구 지역이 전체적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전체가 이제 조금 불황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게 경기 하강 국면에 있지만은 어떤 전산업의 어떤 고용 창출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나 섬유 부분의 영업이익 감소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위축이라든가 이로 인해서 이제 도소매업이나 음식점업 같은 전방 산업들이 굉장히 그 위축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심각한 문제로 이제 다가와 있고요. 그리고 경북은 수출이 지난해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갑자기 수출이 이제 둔화되는 그런 성향도 좀 있고요. 이 전반적으로 이제 소재 업종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제 완제품 제조업들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이제 울산, 거제, 경남, 부산 이쪽에 그 자동차라든가 그 조선 이쪽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그 후방 업종들이 집중해 있는 그 대구 경북 지역이 굉장히 그 힘든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지역 경제 현황을 수치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서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국내 경제 여건은요, 결국 세계 경제 상황과 직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세계 경제 성장률 3%대 후반으로 선진국 성장률은 둔화가 되고 신흥국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경제 성장률은 내수 경기 둔화와 수출 증가세가 완만해지면서 2.7%대로 전망이 되고 있고 2019년 대구 경제 성장률은 1.7%, 그리고 경북은 조금 더 낮은 1.1%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인한 대구 경북 제조업 생산이 감소가 되고 또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서비스업 역시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경북 지역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할 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뜨거운 청약 열풍과 부동산 상승률을 보였던 대구의 주택 가격, 대구와 경북이 양극화 현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여기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고용률은 2018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서 취업자 수는 소폭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하나씩 좀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경제 얘기도 있고 부동산 얘기도 있고 일자리 문제, 우리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데요. 앞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3% 후반이고 국내 경제 성장률이 2.7%. 이게 작년보다 좀 못하다 이런 식의 어떤 브리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어떻게? 지금 세계 경제의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중심의 그 무역 질서 재편 움직임이 있고요.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지난해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미중 무역 분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경제에서.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게 국내인데요. 우리 경제가 그 중국과 그 미국에 굉장히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여러 가지 중간재 수출 감소,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그 내수 중심의 어떤 성장 정책 이런 정책을 치다 보니까 우리 수출하는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또 이제 미국이라든가 EU가 이 선진국의 이런 선진국들의 어떤 양적 완화 정책 이 부분들이 이제 지난해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 종료되다 보니까 그 신흥국들의 어떤 금융 위기, 아까 앞전에 이제 금융 부분도 지금 간과할 수 없는데요. 이 금융 위기가 실물 경제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국내 경제는요, 이 중국과 미국의 어떤 경제 사정에 의해서 수출의 어떤 굉장히 어떤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고요. 거기다가 이 호황기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여러 가지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뭐 비정규직 완화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경기가 좋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국내 경제 성장률을 제약하는 한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수치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7%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역이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도 나타나더라고요. 네. 대구가 1.7, 경북이 1.1. 이렇게 우리 지역이 조금 더 특별히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 지역 경제도 이 국내 경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 경제는 특히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전방 산업들, 뭐 자동차, 조선에 있던 후방 산업들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런 산업들이 내수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 내수 시장 부진으로 인한 후방 산업들의 어떤 매출 감소, 생산 감소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요. 네. 또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지금 약화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 소비 중심의 어떤 서비스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그 제조업 생산 감소와 더불어서 같이 연동돼서 굉장히 그 부진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특히 그 대구는 그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소비 부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도소매업이라든가 음식점의 매출이 이제 감소를 할 것 같거든요. 네. 이 감소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서민들이 찾는 그 대형마트라든가 전통시장 이런 부분들하고 그 백화점 간의 어떤 양극화 문제. 그 백화점 매출은 증가하겠지만은 그 서민층들의 어떤 소비 부분은 굉장히 위축될 것 같은 그런 지금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북 지역은 그 제조업이 기반이 되지 않습니까? 제조업이 50% 수준에 이렇게 달하기 때문에 제조업과 연관된 여러 이 서비스 업종들, 특히 이제 운수업이라든가 역시 그 도소매업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생산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네네. 물론 여기서 이제 국제 유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요인들도 가끔씩 있습니다만 물가가 이렇게 인하되고 하면서요. 네. 있습니다만은 이게 실제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진단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 2019년도에도 이게 지역 경제는 그 다른 지역들보다도 조금 더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위축되는 그런 상황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뭐 긍정적인 요인 짧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더 찾아보면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은 없을까요? 지금 긍정적인 요인은 이게 산업 구조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시장에 바로 이렇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시장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특히나 대구의 부동산 열기는 뭐 전국이 얼어붙어도 대구는 결코 얼지 않는 지역인데 송미수 리포터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서는요. 대구는 그야말로 흥행 불패의 기록을 보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2018년의 경우에 대구 지역에서는 2만 가구 이상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됐습니다. 대구 분양시장 결산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달성군이 5천여 가구, 수성구가 2천여 가구, 중구가 1,300여 가구 등의 순으로서 37개 단지 2만 352가구의 아파트가 공급이 됐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에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 5위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요. 네. 1, 2위, 3위 아파트가 평균 300대 1의 경쟁률로 전국에서도 1위, 2위,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4위, 5위 아파트 역시도 전국 9위와 10위를 차지할 만큼 대구 아파트의 청약 열기는 정말 뜨겁고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뭐 수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는 됐습니다만 박사님께서는 이토록 이 상승하는 이유, 부동산 시장, 대구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난해 전반적으로 이게 국내 주택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상승을 했는데 특히 이 대구는 그 국내 어떤 그 주택 가격의 그 흐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히려 그 상승폭이 약간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그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시중에 그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그 이 풍부한 유동성이 그 제조업 부진이라든가 서비스업 쪽의 어떤 위축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마땅한 투자처를 이렇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외유 자금들이 전부 다 부동산 시장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또 이게 과거에 2008년도에 우리가 대구가 그 최대의 미분양 사태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 미분양 사태 이후에도 대구 시장이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크게 위축되는 걸 지금 못 봤습니다. 못 보니까 그러니까 이 향후에도 이 시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하는 어떤 선험적인 경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고요. 향후에는 이 대구뿐만 아니고 이
투기적 요인, 어떤 투자적인 요인들의 전망이 밝은 지역으로 이런 자금들이 굉장히 이동할 것 같은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대구 지역으로는 몰리는 가운데 경북 지역의 부동산 현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경북 지역은 그 포항 그리고 경주 그리고 경산도 일부분 해당이 됩니다만 구미 지역, 그 제조업 입지가 굉장히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의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주택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 지역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이런 양극화 현상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전체적인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은 기존에 있던 주택과 또 새롭게 분양하는 주택 간의 어떤 차별성 그리고 그 지역별로 똑같은 지역이라도 수성구내의 지역이라도 범어동과 만촌동과 황금동이 다 서로 다른 가격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단지별로도 서로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이렇게 줄고 있지만 가격이 오르는데 한 가지 문제는 호가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 이제 신규 분양 단지하고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이렇게 가격이 연동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타적 보면은 이제 뭐 좀 값이 떨어진다라는 보도들도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대구 지역에서 이제 팔고자 하는 분들, 사고자 하는 분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건데 그와 관련해서 또 주실 말씀 없을까요? 그 주택 가격이 지금 대구 지역은 그 일정 부분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일단 미분양이라든가 또 이게 주택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공급이 되면은 바로 이렇게 분양이 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그런 가능성은 없거든요. 없는데 그 동안에 어떤 그 시세 차익이라든가 이런 가지 이제 투기적인 요인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형성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할 경우에는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이런 그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주택시장에 투자를 하면은 무리한 투자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경상소득이나 그 시중에 있는 금리 수준 그리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이 가계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하는 것, 투자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문제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일자리 문제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용률과 실업률 다뤄주시죠. 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요. 2019년 우리나라의 고용률 63.1%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 실업률은 4.1%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고용률 각각 58.1%와 61.9%, 실업률은 대구가 4.5%, 경북은 4.1%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2018년 경기 침체와 또 고용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정책의 여파가 다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리 고민해도 풀리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임규채 박사님, 이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도 좀 보충 설명 주시죠. 지금 일자리 문제에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제조업 중에서도 한 10인 미만쯤 되는 영세 업체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이제 고용이 크게 이제 감소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특히 그 정규직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비정규직 임시 근로자 위주로 해서 급격하게 지금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최근에 그 최저임금이라든가 그 근로시간 단축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1차 업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또 이 서비스업 중에서도 규모가 큰 부분보다는 굉장히 그 영세한 부분들로 이게 진입이 빨리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인해서 전체적인 고용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올해지요. 올해는 그 대구 전체에서 한 2~3천 명 정도 전체적으로 고용이 더 떨어질까 하니까 취업자가 줄어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이런 상황을 타개할 만한 전략 어떤 식으로 세우면 좋을까요? 이제 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보다는요.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전체적인 어떤 산업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이 산업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생산 부분을 봤을 때는 기업은 어느 정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 혁신은 기존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혁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한 10% 정도의 어떤 그 노력으로 10% 수준까지 이제 수요 부분의 노력으로 그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고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한 9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 변곡점에 도달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지금 우리 경제 또는 지역 경제가 이렇게 도달해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혁신이거든요. 예. 이 혁신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가 같이 공조를 해서 이루어나가야 될 그런 문제고요. 또 이게 향후 앞으로 그 전체적인 산업의 일반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소비 부분인데요. 네. 소비 부분은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조금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또 업종별로 여러 가지 또 업태별로 이렇게 그 전략을 새롭게 짜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소득 주도 성장과 그 혁신 성장이 사실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적 자원 관리, 그 물적 자원 관리, 그리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어떤 조화로운 배치, 이 배치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만이 아마 이 어려운 시기를 실물 경제의 위기 이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 중에 변곡점에 와 있다, 혁신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또 좀 강하게 이렇게 어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 혁신이란 건 이제 더 이상의 현재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현재의 어떤 그 노동 생산성 이 부분으로 달성할 수 없는 부분으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나머지 10%라는 거는 뭐냐면은 더 이상 이게 달성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을 이루는 기업들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네.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기업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중견기업들도 이 90% 수준을 넘을 수 있는 쪽으로 기술 혁신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만 위기와 기회 사이에 어떤 분기점이 되는 그런 위치에 그렇습니다. 놓여 있다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듣기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말씀을 또 이렇게 참 편안하게 잘 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임규채 박사님 함께해 주셨고요. 송민서 리포터였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